현우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다. 그의 아내 수지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웠고 몇 년 전 육아에서 벗어난 후에는 다시 자기 개발에 열심인 똑똑한 여성이었다. 현우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정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특히 침실의 온도 변화는 현우를 가장 괴롭게 하는 문제였다. 당신 요즘 일 정말 많이 힘들지? 얼굴이 수척해 보여. 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다 말고 거울 속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으나 이내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응, 좀 그래. 신규 프로젝트 마감이라 이번 주 내내 야근했잖아.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당신도 일찍 자.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다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살폈다. 현우는 침대 옆에 걸터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현우가 침대에 앉는 순간 수지는 로션을 바르는 중이라도 재빨리 다가와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어깨에 기대곤 했다. 하지만 지금 수지는 마치 현우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우리 요즘 너무 소원한 것 같지 않아? 당신 몸은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는 건 아니지?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가 피하는 이유가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지난 몇 달을 보냈다. 수지는 그제야 로션통을 내려놓고 현우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미안함과 짜증이 섞인 듯 미묘했다. 현우 씨, 제발 좀.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갔겠지. 그리고 우리가 애들처럼 매일 밤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 정말 피곤해. 몸이 너무 힘들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체력이 약한 편이잖아. 알아? 당연히 알지. 그런데 한 달에 겨우 한 번, 그것도 내가 당신 스케줄 맞춰서 겨우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서운해서 그래. 우리 부부 맞잖아. 현우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당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나도 미안해. 근데 나한테 자꾸 이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그녀의 단호한 말에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대화가 끝났다는 듯 침대로 올라와 현우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들의 침실은 두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었지만 수진의 등은 마치 두꺼운 철벽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다. 등 돌린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아내의 분위기가 현우를 잠 못 들게 했다. 며칠 후 현우는 수진의 미묘한 변화를 더 확실하게 감지했다. 그날은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현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당신 왔어? 오늘 약속 즐거웠어? 응, 미경이랑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좀 떨었어. 당신 먼저 자지. 수지는 서둘러 현우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 현우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이뻐졌어? 수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다. 뭐야 갑자기. 화장 잘 돼서 그런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기분 좋았나 봐. 현우는 아내의 뺨을 응시했다. 화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진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아니 결혼 초의 연애 시절에나 가끔 보았던 생기 있는 홍조이 돌고 있었다. 옅은 핑크빛이 뺨과 귀 근처까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이 홍조는 피곤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핏기 없는 창백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격렬한 운동 후처럼 혹은 감출 수 없는 어떤 열정적인 감정의 잔상처럼 보였다. 아니야, 화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얼굴빛이 너무 좋네. 당신 요즘 컨디션 최고인 것 같아. 현우는 일부러 칭찬하듯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의심이 번지고 있었다. 수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나 씻어야 해. 피곤해서 얼른 자야겠어. 라며 황급히 욕실로 들어갔다. 현우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빠졌다. 피곤해서 잠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왜 얼굴은 전보다 더 이뻐지고 생기가 넘칠까? 왜 친구를 만나고 온 날은 그렇게 얼굴에 붉은 기가 돌까? 그날 밤 현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지는 이미 현우에게서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서재에 놓인 수진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노트북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이라는 것도. 현우는 침이 마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노트북을 열고 안에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접속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현우는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의문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했다. 어떤 진실이든. 현우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아내 수진의 노트북을 마주했다.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렸고 서재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키보드 자판이 섬뜩하게 빛났다. 현우는 이 순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독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퍼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수진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현우는 무심하게 숫자를 눌렀고 화면은 곧바로 익숙한 바탕화면을 드러냈다. 현우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문서, 사진, 다운로드 폴더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업무 관련 파일이나 가족 여행 사진들이었다. 역시 내가 예민했나 안도의 한숨이 나오려는 찰나 현우의 눈이 바탕화면 한 구석에 숨겨져 있다시피 한 평소 수진답지 않게 이름이 단순한 파일 하나에 꽂혔다. 아무런 확장자 표시도 없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 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더블 클릭했다. 메모장 화면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활자들은 현우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수진의 일기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쓴 문장들은 낯선 남자에 대한 숭배와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그를 만났다. 제이. 그는 정말이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는 것 같아. 예전에는 사랑이 다정하고 잔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 사랑은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열기여야 해. 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내 몸은 통제불능이야. 수치심과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아. 오직 그의 존재만이 나를 채워. 왜 이제야 이런 감정을 알게 되었을까? 현우에게선 절대 느낄 수 없던 채워짐의 느낌.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뺨이 아직도 붉게 달아올라 있더라. 홍조가 가라앉지 않아서 현우가 눈치챌까봐 걱정했어. 그래도 좋아. 이 비밀을 간직한 채 현우 곁에 있는 이 순간조차도 짜릿해.
마치 내가 이중생활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이 에너지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 현우가 나보고 요즘 이뻐졌다고 하더라. 금요일 저녁의 자유. 오직 제이와 나만의 시간. 우리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봐도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알아채.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현우는 항상 조심스럽고 배려가 넘쳤지만 제이는 달라. 그는 원초적이고 강력해. 나를 깊은 곳까지 던져 넣어. 이젠 현우와의 밋밋함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 감각을 잃을까봐 두려워. 현우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제이라는 이니셜. 채워진 폭풍 같은 열기, 밋밋함. 단어 하나하나가 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내가 그토록 피곤하다며 그를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서 충족감을 얻고 있었고 현우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밋밋한 의무였을 뿐이다. 그는 문득 며칠 전 수진의 뺨에 돌았던 붉은 홍조를 떠올렸다. 홍조가 가라앉지 않아라는 문구. 현우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타는 정사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믿었던 가정이 이토록 추악한 비밀 아래 놓여 있었다니. 현우는 겨우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서재를 나와 침실로 향했다. 수지는 여전히 현우에게 등을 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잠든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아까 메모장에서 느꼈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모멸감이 밀려왔다. 수진아, 당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현우는 목소리 대신 눈물만 흘러나왔다. 수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꿈속에서도 제이와의 뜨거운 순간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우는 침대 밑에 웅크려 앉아 남은 밤을 지새웠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아내의 숨겨진 메모장처럼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제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잔혹한 진실의 끝을 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혼을 하든 용서를 구하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곧바로 사설탐정 사무실에 연락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사설탐정 사무실을 나오는 내내 텅 빈 느낌이었다. 어제까지 그는 평범한 남편이자 가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배신당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탐정에게 수진의 사진과 직장 정보를 넘기고 돌아서는 현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현우는 탐정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증거를 원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탐정은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부인께서 외출하실 때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아내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밝게 행동했다. 아침에 현우에게 넥타이를 메어주고 저녁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다. 특히 수진이 현우에게 오늘 회식인데 늦게 들어와도 돼? 라고 물을 때마다 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현우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식?
응, 당신도 오랜만에 동료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대신 너무 늦지는 마.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현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 회식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제이라는 남자와 만나는 코드를 의미할 터였다. 마침내 현우가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한 지 닷새째 되던 날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사설탐정이었다. 현우는 자리를 피해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예, 김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장님, 오늘 저녁 7시 40분경 부인께서 퇴근 후 곧바로 강남의 H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입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현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럼 그 남자는? 현우는 애써 침을 삼키며 물었다. 아직 남자는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일단 부인께서는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문자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현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전송된 사진들을 확인했다. 화질은 선명했고 수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2시간이 더 흐른 후 현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김 팀장의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사장님, 상황이 조금 예상과는 다릅니다. 방금 부인께서 한 남자와 함께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숨을 멈춘 채 문자를 기다렸다. 예상과는 다르다는 말이 현우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사진이 도착했다. 현우는 손이 떨려 사진 파일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에는 수진과 함께 있는 제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남자는 건장한 체격의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다. 그는 짙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이었다. 현우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막연히 아내의 직장 동료나 혹은 한국인 남자를 예상했지 단 한 번도 외국인을, 특히 흑인 남자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수진의 노트북 메모장에 적혀 있던 채워짐이나 폭풍 같은 열기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섬뜩하게 연결되며 현우를 질식시켰다. 김 팀장님, 이 남자는 누구예요? 혹시 수진의 직장 동료인가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직장 동료는 아닙니다. 부인께서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직전 이 남성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와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은 아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나 유럽계 흑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름은 파악 중입니다. 현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수지는 흑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다. 아내의 뺨에는 현우가 최근 보았던 그 붉은 홍조가 선명하게 피어 있었다. 현우는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질투심이 뒤섞인 고통이 현우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해 주세요. 다음 만남 장소, 시간, 그리고 저 남자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현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현우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탐정 김 팀장에게서 받은 흑인 남자의 사진을 하루 종일 노려보았다.
사진 속 아내 수진의 행복한 미소는 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낯선 남자와 함께하며 느꼈을 그 황홀함이 현우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외도를 넘어 아내의 숨겨진 삶 전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현우는 김 팀장을 만났다. 현우는 이미 잠재적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이 모든 것이 혹시 아내의 일탈이 아닌 더 깊은 병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김 팀장님, 그 남자 이름은 알아냈습니까? 현우는 차가운 카페 테이블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 알아냈습니다. 남자는 미국 국적의 자말이라는 이름이고 한국에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남 지역의 외국인 전용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말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습니다. 현우는 체념한 듯 씁쓸하게 말했다. 이건 불륜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인께서 최근 은밀한 인터넷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료 구독 플랫폼인 올리팬스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부인과 신체 특징이 매우 흡사한 한 여성의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우는 머리가 멍해졌다. 올리팬스요? 그게 유료 성인 콘텐츠 플랫폼 말입니까? 내 아내가? 말도 안 돼.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계정 이름은 시크릿 아시아였고 여성은 얼굴을 가면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활동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인의 평소 모습과 오피스텔에서 포착된 영상들을 크로스 체크한 결과 몸의 선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특징이 부인과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특히 손목에 있는 아주 작은 점의 위치까지. 김 팀장은 태블릿 PC를 현우에게 내밀었다. 이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맞다는 겁니까?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현우는 그 몸매와 분위기, 심지어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마저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유료 영상 클립의 일부입니다. 김 팀장은 작은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여성은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빛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 속에 낯선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팔뚝, 어깨 그리고 손. 그 남자는 바로 수진이 어제 만났던 그 흑인 남자 자말이었다. 현우는 손에 쥔 태블릿이 깨질 듯이 힘을 주었다. 내 아내가 그 남자와 이걸 찍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현우는 겨우 말을 토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낮게 떨렸다. 예. 이 계정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의 활동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이중생활입니다. 남편이 주지 못하는 황홀함을 밖에서 찾았고 심지어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팀장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현우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노트북 메모장에서 보았던 황홀하다는 꽉 찬 물건 같은 구절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강타했다. 아내가 그토록 생기 넘치고 이뻐 보였던 이유, 뺨에 홍조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현우와의 잠자리를 그토록 밋밋하게 여겼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흑인 남성과의 격렬한 관계와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얻는 비밀스러운 쾌락과 수익 때문이었다. 현우는 한 남편이자 남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의 아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현우를 속이고 밖에서는 낯선 남자와 함께 비밀스럽고 화려한 이중 생활을 즐기며 돈까지 벌고 있었다. 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는 태블릿을 김 팀장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이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텅 빈 도로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수진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선 욕망과 비밀을 가진 이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곧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뿐이었다. 현우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다. 창밖은 어두웠고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설 탐정 김 팀장이 건넨 증거들은 현우의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의 이중생활, 그녀의 불륜, 그리고 시크릿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올리팬스 계정까지. 모든 것이 현우의 가정을 조롱하듯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수진이 그를 배신한 만큼 현우도 그녀에게 대갚아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가운 결심을 굳히고 노트북을 열었다. 탐정이 제공한 영상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수진의 올리팬스 계정에서 다운받은 콘텐츠 일부를 복사해 별도의 USB에 저장했다. 현우는 이 모든 증거를 법적 대응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수진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완벽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그것이 현우가 느낀 배신감과 모멸감에 대한 유일한 해소책이었다. 현우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수진의 올리팬스 영상 중 일부를 편집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약한 모자이크로 처리해 그녀의 얼굴 윤곽과 눈매, 특유의 미소가 흐릿하게나마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그녀의 신체 특징, 특히 손목에 있는 작은 점과 그녀가 자주 착용하던 독특한 팔찌 수진의 주변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현우는 이 영상을 특정 성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와 함께 익명으로 운영되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완벽한 아내의 이중생활. 업로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수진의 정체를 추측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약한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얼굴 윤곽과 독특한 분위기를 아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은 그녀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댓글에는 "이거 수진 아니야?" 라는 추측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언급되었다. 현우는 화면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댓글과 조회수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쾌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의 가슴에 남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현우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탐정이 제공한 모든 증거, 사진, 영상, 올리팬스 계정 활동 내역, 그리고 수진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일기를 법적 자료로 제출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 결국 불륜과 이중생활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현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수진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은 절대 모를 거야. 현우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다. 이혼 소송은 현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수진의 불륜과 올리팬스 활동은
법정에서 그녀의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되었고 현우는 재산 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수지는 자신의 완벽했던 이미지가 무너진 데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영상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지내야 했다. 한편 자말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현우가 탐정을 통해 그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다. 자말의 모델 에이전시는 그가 계약 종료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고만 전했고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현우는 자말을 향한 분노를 풀 곳을 잃었지만 어차피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이 아니었다. 진정한 배신자는 수진이었다. 현우는 이혼 소송의 승리로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수진의 배신과 이중생활은 단순히 가정을 파괴한 것을 넘어 그의 자존감을 짓밟고 삶의 모든 의미를 앗아갔다. 그는 복수를 통해 수진의 이미지를 무너뜨렸지만 그녀가 올리팬스에서 자말과 함께 만든 성인 콘텐츠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현우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수진을 성인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수진의 올리팬스 계정 활동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진이 익명으로 운영하던 시크릿 아시아 계정에서 유료 성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는 상업적 성격을 띠며 불법 음란물 유포로 간주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그녀가 현우와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인과 성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것은 명백한 도덕적, 법적 문제였다.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장에는 탐정이 제공한 증거 올리팬스 계정의 활동 내역, 영상 및 사진 파일, 그리고 수진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일기를 첨부했다. 특히 약한 모자이크로 처리된 영상에서 수진의 얼굴 윤곽과 신체 특징이 드러난 점, 그리고 그녀가 자말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며 금전적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다. 현우는 고소장에서 수진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공공의 도덕과 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진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올리팬스 계정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우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수진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 그녀가 착용하던 독특한 팔찌, 그리고 영상 속 명품 가방의 이니셜은 그녀가 시크릿 아시아 계정의 주인공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수진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올리팬스 계정은 강제로 폐쇄되었고 계정에서 얻은 수익은 몰수 조치되었다. 또한 그녀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수진은 이미 사직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다. 현우는 법정에서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이전에 당당하고 우아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수진의 모습은 현우에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마음도 동정할 마음도 없었다. 수진의 눈물과 사과는 이제 현우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한편 자말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현우는 자말을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그가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자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현우는 자말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기로 했다.
그는 이미 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은 수진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소와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아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진의 붉은 홍조, 그녀의 노트북에 적힌 문장들, 그리고 그녀가 자말과 함께 보낸 순간들은 현우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현우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나서 내가 얻은 건 무엇일까? 정의? 복수? 아니면 더 깊은 고독?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다.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현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신이 새롭게 쌓아갈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발견하려 노력했다. 수진의 배신과 법적 싸움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